트위터 인수 이유는 테슬라 28일 이후 기대되는 까닭. 서학개미 원픽 테슬라 주주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트윗 한출에 주가가 출렁이는 것도 못마땅한데 나아가 트위터를 인수하겠다고 하니 하라는 전기차는 안 하고 다른 데에 눈을 돌리나 하는 의구심이 고개를 드는 탓이다. 가뜩이나 금리 인상 흐름이 이어지면서 테슬라 같은 성장주들이 곤욕을 치르는 시기인데 왜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에 나선 것일까? 10년째 자동차 타이어 부문을 담당해온 김준성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트위터 인수가 머스크가 구상하는 인공지능 로봇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김 연구원과 함께 최근 테슬라 주가 하락 요인과 앞으로의 전망 및 위험 요소를 짚어봤다. 김 연구원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사옥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테슬라 주가 하락은 트위터발 이슈 때문이라고 짚었다. 지난해 11월만 해도 1주당 $1,000를 돌파하며 천슬라로 불린 테슬라는 24일 종가 $221.25를 기록했다. 지난 8월 적용된 3대1 주식 분할을 적용해도 고점 대비 46% 넘게 떨어졌다. 김 연구원은 테슬라 주가는 머스크가 테슬라 인수 의사를 밝힌 지난 4월 이후 실적이 아닌 트위터 이슈와 함께 움직였다며 트위터 인수 발표 이후 시장은 가진 자산 대부분이 테슬라 주식인 머스크가 지분을 팔아 트위터를 사겠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대주주가 주식을 대량 매도하게 된다는 수급적 오버행이 테슬라 주가를 끌어내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머스크는 왜 트위터를 인수해서 개미들 마음을 졸이게 하는 것일까? 김 연구원은 머스크가 시작한 뉴럴링크나 스타링크, 에너지 및 자동차 사업들은 결국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하나의 사업으로 귀결된다며 트위터 인수 목적은 명백하다고 했다. 언어 데이터를 수집하는 인공지능 언어 학습 플랫폼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테슬라는 스스로 판단해 움직이는 운전 로봇으로서의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회사라며 그 로봇은 인간의 언어를 알아들어야 한다고 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언어를 실시간으로 데이터화한 뒤 로봇에 가르치기 위해선 실시간 언어 수집 플랫폼이 필요하고 이는 트위터 인수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지 법원 명령에 따라 머스크가 28일까지 트위터 인수를 마무리하면 경영자 한눈 팔기라는 테슬라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될 것이라고 김 연구원은 내다봤다. 그는 점진적으로 테슬라 주가는 기술과 실적에 연동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앞으로의 테슬라 실적을 기대하는 이유 중 하나로 품질 비용 발생에 따른 기업 가치 하락 우려가 가장 적다는 점을 들었다. 최근 국내 증권사들은 현대차 3분기 실적 발표 뒤 목표가를 줄하향했다. 세타 엔진에 대한 품질 비용이 발생하면서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내면서다. 그는 리콜 발생 건수에서나 품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무선 업데이트 기능 유무로 봐도 테슬라가 같은 이유로 어려움을 겪을 확률은 다른 브랜드에 비해 가장 낮다고 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 리콜 발생 건수는 포드 100건, GM 78건, 폭스바겐 66건, 현대차 37건이다. 테슬라는 19건으로 가장 낮다. 리콜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테슬라는 무선 업데이트를 사용해 직접 방문 및 부품 교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물론 위험 요인도 있다. 막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테슬라를 무섭게 추격하는 중국 전기차 시장이다. 김 연구원은 중국은 굉장한 위협이라면서도 주행 데이터 양으로 치면 여전히 테슬라가 압도적 1위로 2위인 중국 니오와도 격차가 크다고 했다. 지속적인 소비를 이끄는 조건 3가지를 충족하는 것도 테슬라뿐이라고 했다. 편리성과 재미, 그리고 경제성이다. 김 연구원은 겨울에 충전구나 도어핸들이 얼어붙는다는 전기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테슬라는 열선 기능을 추가하는 등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 편리성을 확보한다고 평가했다. 데이터가 쌓일수록 주행 능력이 발달하는 만큼 테슬라 사용자들은 내 차가 이렇게 운전을 잘하게 됐다는 재미를 느끼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테슬라 운전자들이 매일 올리는 주행 영상이 그 증거라며 이는 벤츠나 현대차 이용자들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테슬라만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기준으로 3년만 타도 반값이 되는 내연 기관차와 달리 테슬라 중고차 값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감가상각이 느리게 진행된다는 게 김 연구원의 설명이다.
주요국 긴축 정책이 계속되면서 상대적으로 값비싼 전기차 수요가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김 연구원은 기능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전기차 특성상 경기가 둔화돼도 수요 하락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업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투자 시장에서의 조언 테슬라에도 해당할까? 김 연구원은 테슬라 자체가 화려해 보여서 사랑하는 주주들도 있긴 할 것이라며, 하지만 투자를 했기 때문에 테슬라를 사랑하기보다는 인공지능 로봇 시장이 오고 있다는 현상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주주가 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천슬라 시절을 기억하던 투자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연구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를 설명하는 것은 결국 현재의 실적과 미래의 실적을 가늠할 기술이라며, 현재 방향과 미래 기술을 자신한다면 테슬라 기업 가치는 장기적으로 밝을 것이라고 했다. 유럽 대형 운용사 포드 GM 팔고 리비안 매수. 유럽의 대형 자산 운용사가 리비안 오토모티브 주식을 사고 포드모터와 제너럴 모터스 주식은 매각했다고 투자 전문 밸런스가 보도했다. 노르웨이 최대 금융 서비스 업체인 DNB의 DNB 자산운용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를 통해 지난 3분기에 리비안 주식 16,825주를 추가로 매수해 모두 43,849주로 늘렸다. 이래서 3분기에 리비안 주가는 68%나 떨어졌고 4분기에는 3% 추가적으로 하락했다. 이 운용사는 또한 3분기에 포드 주식 29만 8,707주를 매각해 보유 주식은 65만 3,096주로 감소했다. 포드 주가는 연초 이후 9월까지 46% 떨어졌고 4분기에는 8.8% 올랐다. DNB는 GM 주식은 10만 8,225주 매각해 보유 주식 수는 89만 7,961주 남았다. DNB 자산운용에 약 820억 달러의 투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애플, 아이폰도 USB-C 전환 공식 확인. 애플이 유럽연합 규정 준수를 위해 아이폰의 라이트닝 케이블을 USB-C로 전환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애플인사이더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그렉 조스의학 애플 월드와이드 마케팅 담당 부사장은 25일 저녁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개최한 테크 라이브 행사에 참여해 애플은 소비자 전자기기 전반에 걸쳐 표준화된 충전기를 의무화하기로 한 EU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우리는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럽의회는 지난 24일 EU 27개 회원국에서 2024년까지 스마트폰, 태블릿 등 주요 모바일 기기 충전 방식을 USB-C로 통일하는 법안 시행을 최종 승인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2024년 말부터는 EU에서 판매되는 휴대폰, 태블릿, 디지털 카메라, 헤드폰, 헤드셋, 이어폰, 휴대용 스피커, 휴대용 게임기, 전자책 리더기, 키보드, 마우스, 내비게이션 등은 모두 USB-C를 탑재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 편의성이 향상되고 전자폐기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5일에 나온 대만의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에 출시될 아이폰 15 시리즈는 USB-C 충전기로 전환되며 전작인 아이폰 14 시리즈보다 프로와 일반 모델 간의 기능 차이가 클 것이라고 알려졌다. 구글, 인도서 5일간 2차례 걸쳐 총 4천억 원 과징금 부과받아.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인도에서 최근 5일간 2차례에 걸쳐 총 4천억 원의 과징금을 두들겨 맞았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반독점 조사기관 인도경쟁위원회는 이날 구글에 대해 불공정한 지불 정책을 이유로 1억 1,3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는 현재 인도 스마트폰의 95%에서 구동된다. 구글은 개발자들에게 구글 플레이를 통해 안드로이드에서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이용자로부터 이익을 얻을 때 자체 요금 부과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독점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인도 경쟁위원회는 이 정책은 앱 개발자에게 불공정한 조건이라며 구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요금 부과, 중국 샤오펑, 로보택시 네트워크 출시 계획. 중국의 고급 전기차 스타트업 샤오펑이 로보택시 사업 진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회사의 최신 G9 SUV는 정부 주도의 자율주행 폐쇄 필드 테스트를 통과한 중국 최초의 양산 상용차가 되었다고 회사는 발표했다.
샤오펑이 지난달 G9을 공개했을 때 회사는 고속도로에서 특정 운전 기능을 자동화하는 샤오펑의 새로운 ADAS인 XNGP를 장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샤오펑은 XNGP가 로보택시 네트워크의 토대를 마련하기에 충분하며 G9이 이러한 네트워크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샤오펑의 자율주행 담당 부사장인 우신저우 박사는 설명했다. 우 박사는 개조 없이 대량 생산된 상용 차량으로 도로 시험 허가를 받은 것은 주요 성과이다라며 우리의 플랫폼 기반 로보택시 개발은 상당한 비용 효율을 창출하고 제품 품질, 안전 및 사용자 경험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설명했다. 샤오펑은 자율성 향상을 차세대 시각적 인식 아키텍처인 샤오넷을 기반으로 한다. 샤오넷은 사내에서 개발한 심층 신경망을 채택하여 여러 카메라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인간과 같은 의사 결정 기능으로 시각적 인식을 제공한다. 샤오펑은 신경망 기술이 수동 처리 논리보다 우선하여 지속적으로 자체 개선한다고 말했다. 샤오넷은 자율주행을 위한 중국 슈퍼컴퓨팅 센터인 푸야오의 지원을 받으며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지능형 컴퓨팅 플랫폼이 지원한다고 샤오펑은 강조했다. 이를 통해 샤오넷은 슈퍼컴퓨팅 기능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AV 스택의 교육 효율성이 600배 이상 증가한다. 이는 이전에 276일이 소요되었던 모델 교육이 11시간으로 단축될 수 있다는 대담한 주장이다. 샤오펑은 AV 스택으로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회사가 데이터 수집 및 레이블 지정에서 교육 및 배포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폐쇄된 루프형 자율주행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